반갑습니다. 홍정근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여러분들과 함께 해외 선물에 대해서 강의를 한 지가 시간이 벌써 2달여 돼 가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항상 바랍니다. 늘상 강의를 하면서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참 많구나, 부족한 게 참 많구나. 그래서 공부할 것 역시 저에게는 늘상 과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할 내용은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방법과 여기에다가 플러스 기타 기술적 지표를 활용해서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는 이런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자, 먼저 오늘이 2020년 7월 8일입니다. 8일. 제가 여기 강의를 하러 오기 전에 잠시 잠깐 한 1시간 남짓 2시간 사이 시간을 두고 제가 한번 투자를 해보았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성과가 됐는지 궁금하시죠?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7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을 얘기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73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7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았다면 이건 역시 제가 한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이게 1시간에서 2시간 내외 이런 정도 투자를 해서 이런 정도의 수익을 올렸으니 남이 볼 때는 참 성과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상 진입을 해서 청산할 때까지 수익을 남기는 과정,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 과정도 함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잠깐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7월 8일입니다. 2020년 7월 8일. 자, 오늘 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홍콩 항생이거든요. 여기 보면, 자, 홍콩 항생이라고 이제 홍콩 달러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는 추세를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추세를 항상 해외 선물이든 주식이든 1순위로 중요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하락 추세였거든요. 하락. 이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진입이 매도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일 때는 고점에서 매도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데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자, 제가 뒤에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만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된 것은 전부 다 수익의 발생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뒤에를 한번 잠깐 보시죠. 뒤에도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붉은 색깔입니다. 다만 여기 보면 이제 청산 손익의 0, 순손익에서는 파란 게 나왔으니까 요만큼 손실이 생겼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 수익은 발생했는데 수수료를 공제하니까 요만큼 손실을 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익을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전문가일수록, 이 고수일수록 이런 거죠. 수익을 낼 때는 크게 내야죠. 크게. 그런데 손실을 낼 때는 적게 내는 것이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정답 아닐까요? 근데 지금 이 가정을 보면 손실은 극히 적은데 수익을 내는 횟수까지 많은 거죠. 지금 횟수까지. 이 횟수가 많으니까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에서 73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니까요. 제가 볼 땐 괜찮은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밟았고요. 자,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시죠.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보고 현재 상승할까 하락할까 이게 누구보다도 궁금할 것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추세를 중시하면서도 예측과 관련해서는 미래 상승 하락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다이버전스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이버전스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다이버전스를 공부하다 보면 이 다이버전스의 소중함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전스의 활용입니다. 활용인데 이 다이버전스를 활용해서 앞으로 하락이 될 것인가 상승이 될 것인가 요게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떨어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요거를 뭐 할 수 있다면 예측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발생케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안 생길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보신 것처럼 730만 원의 수익을 2시간 되지 않아서 그 정도 수익을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믿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여기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요 화면은요 240틱 차트입니다. 240틱 차트인데 여기는 차트와 요게 이제 기술적 지표거든요. 요게 이제 이렇게 기술적 지표를 MACD하고 소나 모멘텀을 사용하고 있는데 240틱에서 기술적 지표가 미리 상승과 하락을 다 예측을 해줍니다. 자, 차트를 보면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MACD나 소나 모멘텀은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버전스에는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즉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자 이렇게 예시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결론은 이만큼 내려간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쯤에서 다이버전스에서 하락한다는 걸 예측해 주니까 매도로 진입을 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한 다음에 청산하면 수익이 발생하겠죠. 다시 보실래요? 나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가 부분이었다면 나 부분을 보면 자, 요 봉우리, 요 저점을 연결하면 하락입니다. 그런데 MACD나 소나에서는 상승으로 현재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뭐 한다? 상승한다. 올라간다고 예측을 해주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만큼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다시 요 분야를 잠깐 보면 가격이 현재 똑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 상승을 여기도 하고 있죠. 근데 다이버전스는 그런데 조만간 내려갑니다. 라고 또 예측을 해줍니다. 결과는 이만큼 하락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을 해보시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40틱을 보고 있는데 자체 차트와 이 자체의 보조지표를 갖다가 함께 놓고 보다 보면 상승과 하락을 다이버전스가 출현해서 미리 예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은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기가 쉽죠. 이런 데는 수익을 발생시키기가 좀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죠.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출현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하락했죠. 하락하니까 차트도 똑같이 그냥 하락하는 거죠. 이걸
나 부분을 끝을 볼게요.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그냥 상승했잖아요. 떨어진다고 예측되는 게 없잖아요. 이런 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락해서 상승하고 상승해서 하락하는데 기술적 지표에서 어느 것도 하락한다고 예측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이버전스가 출현하지 않았다. 불출현.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 내려왔는데 앞으로 요건 미래잖아요. 여기는 미래입니다. 미래. 이 미래에 요만큼 상승할 거를 알 수는 없을까? 이게 누구에게나 가장 큰 궁금증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락할 거를 제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마 조만간 삼성전자를 인수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큰 회사에 가서 한 500억, 1000억 이런 걸 갖고 직접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아무것도 예측해 주지 아니할 때 상승 하락을 내가 예측할 수 있다면 이건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듣고 싶죠? 못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것을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지금 요 분야가 어딘가 하면 요 분야 가죠. 요 분야가 이제 어느 영역인가 하면 요 영역입니다. 지금 요 영역이에요. 요 영역을 별도로 띄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띄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가인데 요 영역은 미래잖아요. 근데 나는 요 영역 좀 내려왔을 때 이제는 올라갈 거야. 즉 요 영역 가에서 요렇게 상승할 것을, 즉 미래에는 뭐 할 것을? 상승할 것을 뭐 할 수 있다면,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러면 수익 발생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겠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할까? 자, 제가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있는 거는 240틱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걸 240틱에서. 그러면 240틱에는 예측이 안 나왔다고요. 자체적으로는. 요거를 앞에 화면을 다시 잠깐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예측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려가니까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예측되는 게 없잖아요. 이거를 자, 확대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가 부분 여기서부터 요 미래 영역을 지금부터 상승할까 하락할까 요 부분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측이 될까요? 자, 보시죠. 요걸 보시죠. 요거는 작은 틱입니다. 자, 그동안 선물이나 주식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0틱을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30틱의 가 영역, 아까 그 영역이에요. 그 영역을 틱을 줄여서 보니, 자, 내려갔잖아요. 근데 드디어 자, 요 영역에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요 미래 영역인 요 영역이죠. 요 영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현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MACD나 소나에서, 즉 보조 지표에서 상승한다고 예측하고 있죠. 즉 현재 가격은 뭐 하고 있는데?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보조 지표에서, 즉 다이버전스는 뭘 예측한다? 상승할 것이다 라고 미래를 자, 예측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적절하지 않다 해서 암시하고 있다,
그 말이나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240틱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작은 틱을 통해서 앞으로 여기가 상승할 것이다.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래요? 그런데 작은 틱이 30틱만 작은 틱이 있을까요? 조금만 더 틱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0틱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60틱 차트를 보니까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예, 가격 하락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보조 지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도 되죠. 240틱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틱과 60틱 작은 틱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주목해 보세요. 240틱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틱과 60틱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론들을 알기 시작하면 참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까지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체계,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숨어있는 의미를 많이 아시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깊은 전문가의 경지까지 이를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이렇게 두 가지 다이버전스 발생을 통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다시 보시죠. 요거는 화면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요번에는 요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게 이제 미래죠. 미래 요까지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누구보다도 최고의 답을 갖고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이걸 어떻게 할까? 저는 이렇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공부할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다이버전스의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안 맞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다이버전스는 맞습니다. 다만 안 맞는 것도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는 곳이 왜 안 맞는 곳이 생길까? 그 원인을 알면 되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배경을 살펴보는 거죠. 그 배경을 보고 여기는 다이버전스가 맞지 않는 영역이다라고 내가 알면 다이버전스가 틀리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미리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지만 이 영역은 다이버전스가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면 이렇게 많은 연구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 미래를 또 어떻게 예측할까? 똑같은 논리로 이제 가면 됩니다. 자, 보시죠. 작은 틱을 봤습니다. 아까 상승했죠?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버전스는 밑으로 하락한다고 예측합니다. 결과는 이만큼 내려갔습니다. 그 말은 30틱은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거는 60틱입니다. 60틱을 보면 60틱에서도 이렇게 상승한 거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결론은 이만큼 하락으로 결론이 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실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본인은 이런 기술적 지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해외 선물이라는 속도감 있는 걸 볼 때는 기술적 지표를 참조하지 않고는 제 실력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기술적 지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다이버전선은 안 맞다. 기술적 지표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이 기술적 지표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답을 알 수 있다면 이미 선물은 망했겠죠. 안 맞으니까 돈을 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익을 발생케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 지표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수많은 기술적 지표가 나온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수많은 기술적 지표가 나왔다는 것을 반대 해석하면 한두 개의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는 정답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밖에 얘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결론은 여러 개의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여 정답을 찾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해외 선물이나 주식의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죠. 지금까지는 상승 하락의 예측을 다이버전선을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틀리는 영역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틀리는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다른 기술적 지표를 가져와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요거는 제가 다른 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해외 선물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은 해봤죠. 주식은 해보진 않았어도 들어봤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외 선물이라고 하면 일단 선물의 개념을 잘 모르셔요.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차차 그런 강의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해외 선물이 갖는 장점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가장 좋은 걸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양방향 거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식은 자, 이렇게 1만 원에 매수를 해서 2만 원에 팔아. 즉 만 원에 사서 2만 원에 팔아. 그러면 만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여기서 2만 원에서 만 원으로 가격이 하락해도 수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제가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설명하고 좀 다르게 설명할게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만 원에서 만 원으로 하락했는데 어떻게 수익이 생기냐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로 얘기합니다. 만 원일 때 매수를 해서 2만 원일 때 팔면 만 원 생기는 건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식하고 다르게 선물은 파는 거를 먼저 해도 됩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사서 파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은 어떠냐? 먼저 파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해요. 주식 산 것도 없는데 판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권회사에 위탁 증거금이라는 돈을 미리 맡깁니다. 돈을 맡기고 사는 걸 먼저 해서 팔든 파는 걸 먼저 해서 사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럼 볼게요. 파는 것도 먼저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2만 원에 매도를 먼저 해보죠. 2만 원에 팔았어. 그랬더니 가격이 계속 떨어지더니 만 원까지 갔어. 그리고 만 원에 사세요.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2만 원에 팔고 만 원에 산 거를 다시 해석해 볼게요. 결론은 만 원에 사서 얼마에 판 거예요? 2만 원에 판 겁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은 양쪽에서 수익을 다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방향이니까 이게 장점이다 이러니까 그렇구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면 좋은데 10,000원에 샀더니 이게 1,000원으로 떨어져 버렸네. 그럼 나는 10,000원에 사서 1,000원에 판 거잖아요.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즉 양방향의 거래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반대로 손해도 많이 생길 수 있는 불행함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선물은 주식보다 위험하다. 다만 기회는 주어지되 위험을 없애려고 하면 많은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경험 또한 배포 또한 다양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24시간 정도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하루 종일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하루 종일 거래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제가 밤에 잠도 안 자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했더니 돈을 한 100만 원이라도 따면 수익이 발생하면 행복이라도 하는데 밤새 했는데 손실만 생기면 잠 못 자, 돈 잃어. 이때부터 이제 사람이 쉽게 표현을 하면 망가지기 시작하는. 이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저에게 강의를 듣고 지도받는 분들에게는 낮에만 하자. 낮에만 해도 시간이 남아도록 합니다. 제가 아까 하고 온 거 봤죠? 저는 분명히 2시간 정도 안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730만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전문가의 지식을 갖되 여러분들은 밤에는 하지 마시죠. 밤에 이거 하다가 아내에게 불충실해서 조만간 이혼당할 소지도 많죠. 그러지 말고 낮에만 하죠. 다만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나 그러나 가능하면 낮에만 하고 5시 이후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선물은요. 그날 사서 그날 팔아야 돼요. 근데 그날 사서 그날 판다 해보면 그게 아니라 지금 진입해서 매수를 하면 10초? 1분? 아니면 길어야 5분 안에 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럴 만큼 매일매일이 아니라 그때그때 청산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 자, 어떤 분들은 틱으로 하게 되면 수익이 좀 작죠. 순식간에 손실이 생길 수 있어서 어떤 분은 차트를 분할 중심으로 정리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것 다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틱으로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수익을 많이 내고자 하면 됩니다. 분으로 하는 분은 장기적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어느 것이나 원리는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 것은 선물은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완전 경쟁 체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세력이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매매에 대한 거래가 공정하고 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잠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다양한 종목 이랬는데 어떤 분은 여러 상품 중에 자금이 좀 작다 이러면 2천만 원 갖고 하는 분은 2천만 원에 맞는 상품을 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2천만 원이 없는데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한 계약에 80만 원 정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넣어놓고 선물을 하시면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많은 이익을 생길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게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은행에 1억 넣어봐야 20만 원 받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1,000만 원을 갖고 하루에 20만 원을 수익 만드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해외 선물의 대표적인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제가 뒤에서 종류나 전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종류는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 미니 러셀, 마이크로 미니 S&P,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 여기서 마이크로 미니라는 것은 적은 자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위탁 전거금이 정말로 적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개장 시간하고 이제 종료 시간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 외우려고 할 거 없습니다. 제가 결론을 짓게요. 자, 하다 보면 몇몇 가지 빼고는 거의 24시간 중에 23시간 정도 하거든요. 시간은 충분하죠. 그러나 너무 이렇게 밤에 하는 것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다 보면 거의 23시간은 내가 거래를 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다. 이 얘기는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위탁 전거금인데요. 보십시오. 마이크로 미니 러셀은 84만 원이면 됩니다. 얼마 안 되죠. 예. 금액이 너무 작잖아요. 그죠? 84만 원. 즉, 이런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넣고 그리고 거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은 197만 원. 요거는 제가 2020년 7월 8일이니까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이걸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요. 여기 미니 S&P 500 요거하고 항생 인덱서 미니 나스닥 100 이걸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대충 이렇게 보면 각각 넉넉하게 뭐 잡으면 2천만 원 내외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한 계약에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어지간한 분은 2천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예, 이런 정도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 분들 있죠.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거에서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근데 나는 머리는 좋아. 이런 걸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있는 분들은 적은 돈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큰 돈을 갖고 하지 마시고 작은 돈으로 뭐 하루에 10,000원도 따고 20,000원도 따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이제 성과가 좋아지면 조금 이제 큰 쪽으로 나오시는 게 좋다.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큰 금액들은 아니니까요. 무리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요번에는 아까는 잠시 잠깐 상승 하락이라면 요번에는 상승에서 하락까지가 기간이 이제 구간이 좀 길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다이버전스와 기술적 지표를 활용할까? 아까까지는 그거였죠.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상승 하락을 예측하는 거라면 요번에는 다이버전스 플러스 뭐까지 넣어? 기술적 지표까지 넣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걸 주목해 보세요. 처음에는 다이버전스 하나를 가지고 상승 하락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해봤습니다. 그러나 다이버전스는 일정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강할 때는 다이버전스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추세가 강하지 않은 행보 영역에서 변동폭이 어느 정도 큰 영역은 다이버전스가 잘 맞습니다. 이런 구간은 다이버전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이나 하락처럼 추세가 강할 때는 이 다이버전스가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역을 다이버전스 오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발견하면서 다이버전스의 부족 부분을 메꾸려면 타기술적 지표를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여기를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해 오다가 요 가 영역, 요 영역에서 이렇게 쭉 상승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제가 아까 항상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는데 요 상승하는 요게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이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였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서 첫 번째, 자,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나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요건 240틱 차트입니다. 여기가 하락했죠. 근데 여기 보면 요렇게 하락인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이버전스는 뭘 예측해? 상승할 것이라고. 자, 첫 번째 240틱 다이버전스에서 예측을 상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를 볼게요.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작은 틱을 봤습니다. 그럼 60틱은 어떤 차트와 기술적 지표가 표현되어 있을까? 차트는 역시 가격은 하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 지표는 뭐 한다고? 상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다이버전스가 나타나서 앞으로 상승될 거예요. 자, 요 미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이버전스는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240틱과 60틱 두 개 화면을 보면서 앞으로 상승하겠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상승할 것 맞아. 근데 이 상승이 지금 당장이냐, 아니면 조금 있다냐, 아니면 한참 있다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공부해야 될 영역이 또 뭘까요? 바로 진입의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남는 과제겠죠. 상승 하락을 예측은 하지만 여기는 결과니까 여기서 당장 올라간 거잖아요. 요거 앞으로 당겨 볼래요? 당겨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전 시간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하락했잖아요. 다이버전스가. 여기도 반대로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하락했는데 다이버전스는 상승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들어갔더라면 상승하는 줄 알았더니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 드리는 것은 다이버전스는 앞으로 상승한다, 즉 미래에 상승한다지 지금 당장 상승한다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그러면 언제 상승하는데 그 시점을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아직 여러분들에게 그 전 시간에 이제 진입 시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더 보완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만족할 때까지 많은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시죠. 지금까지는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셨는데요. 다시 이제 뒤에를 잠깐 보시죠. 여기를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게 최저점인데요. 여기서 다이버전스를 아까 보고 매수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락하면 손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쯤 왔을 때 요게 최저점인지 요만큼 왔을 때 요게 최저점인지를 알면 진입 시점이 쉬워지지 않을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지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요 선이 있는데 드디어 요 선 위에 요 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선보다 요 선이 위에 있죠. 그 말은 이게 최저점이 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고요. 다시 뒤에를 한번 넘겨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자, 요점보다 요점을 보면 초록 색깔이 있죠.
요게 딱 걸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예, 요 점이 최저점 104리 크다. 최저점이라는 것은 뭘 예측하는 거예요?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하나가 최저점이라는 걸 딱 정답으로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제 많은 공부를 해보시면 합니다. 이 최저점도 진행에 따라서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요, 이것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가 바로 최저점이다, 이거를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최저점을 잡아가는 것은 다시 여기 나오는 이 보조지표 말고 다른 보조지표를 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보조지표, 두 개의 보조지표를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보조지표를 쓰다 보면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한계점도 딱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한계점을 보고 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보조지표를 찾아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화면에 많은 보조지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한 화면만 갖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 화면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숲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자료를 보면, 자, 이게 최저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계속 상승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최저점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면 여기서 뭐래? 매수를 했더라면, 그리고 이만큼 올라갔다고 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 것 아닐까요? 여기서 이런 구간은요, 1시간 정도 기다리다 보면 두서너 번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왜 많이 들어가시는데 수익이 확실하게 생길 수 있는 영역, 이 영역만 잡아서 이 영역만 오전에 2회 아니면 3회 이렇게 들어가시면 충분하죠. 뭐. 제가 아까 하루에 잠깐 오시기 전에 분명히 730만 원 수익 낸 걸 보여드렸는데 2시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대신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수익을 내기가 수수료 때문에 어렵다. 확실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곳만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상승에서 하락 구간인데요. 역시 다이버전스와 기술적 지표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저는요, 이런 정도의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오기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저는 가끔씩 저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진작에 만났다면 저는 1년이 되지 않아서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어느 때 뭔가 궁금하고 부족한 거. 우리 히딩크 감독께서 4강에 올랐을 때도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제가 부족한 걸 항상 알아요. 저는 항상 배가 고파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 그리고 지금의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는 눈에서 조금 더 넓게 볼 수는 없을까?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는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고, 지금까지 해외 선물을 하면서 나는 정답을 완벽하게 찾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한번 노력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도록 하시죠. 여기서 보면 상승에서 하락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정답을.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미래 부분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차트가 돼 있지만 안 보이는 영역이죠. 이 부분을 하락하는 것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본은 다이버전스부터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240틱에서 분명히 상승했죠. 여기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근데 다이버전스는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줍니다. 첫 번째 다이버전스에서 답을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요거는 작은 틱입니다. 작은 틱을 보니까 이제 길어지죠. 다이버전스가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데 다이버전스는 계속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락으로 갔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 요까지 상승했는데 여기서 요까지도 하락했잖아요. 이거 믿고 여기서 매도를 했더라면 그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 오류다. 그럼 어느 때 오류가 생기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시간 잡아서 다이버전스 오류 영역을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진입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의 초점을 맞출게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게 고점인데 드디어 이 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죠. 최고점. 이게 이제 최고점이겠죠. 최고점에 도달하였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보통요, 이제 타이밍 같은 걸 잡을 때 제가 이게 파라볼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요게 이제 미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파란 점이 2개 정도 생기면 그때부터 하락하는구나. 그런데 점이 찍히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이 찍히고 아래로 하락할 거라는 것을 믿으려면 다이버전스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후에 하락할 것이다 예측하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이렇게 진입하면 그러면 고점에서 매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동평균선 이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이버전스가 생겼는데 드디어 가격선이 21선 통과, 61선 통과 이러면 그동안 이게 가격선이 내려올 때는 21선, 61선이 못 내려오게 떠받쳐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일단 통과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서 이렇게 통과를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올라가려고 하면 못 올라오게 다시 눌러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저항선, 저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1선 말고 61선까지 통과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락하는데 큰 우굴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동평균선에서 21선, 61선 통과하면 중요한 기준이 되며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승과 하락에 관련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예측하고 다이버전스 이외에 기술적 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은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식과 경험 없이 주식이나 해외 선물을 하신다든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주식과 해외 선물에 대해서 교육을 아예 받지를 못했다든가 근데 투자만 하면 손실을 봐. 근데 손실을 볼 때도 꼭 실력 없는 사람의 공통점은 손실은 크게 수익은 적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런 분들은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